2008년 리먼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전 세계가 무너졌던 그때의 그림자가 다시 엄습하고 있습니다. 무려 18년 만에 금융위기 직전에만 나타났던 세 가지 불길한 신호가 동시에 포착되었습니다. S&P 500 지수가 생명선인 200일 이평선을 하향 돌파하며 시장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고공행진 중인 유가와 기준금리를 추월한 국채 수익률은 연준의 손발을 완전히 묶어버렸죠. 월가 전문가들은 이제 단순한 조정이 아닌 본격적인 항복성 투매가 시작되었다고 경고합니다. 2008년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일까요? 지금 미국 채권 시장이 보내는 신호는 매우 위험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위기의 징조들을 분석합니다. 지금 이 신호들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파괴적인 금융 폭풍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돈지식 충전소와 함께 18년 만에 찾아온 이 불길한 신호의 실체를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미국 증시의 심장인 S&P 500 지수가 마침내 최후의 보루를 뚫고 내려갔습니다. 바로 시장의 장기 추세를 결정짓는 200일 이동평균선이 속절없이 붕괴된 것이죠. 지난해 5월 이후 처음으로 이 생명선 밑에서 장을 마감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기술적으로 201선 하향 이탈은 강세장이 끝나고 하락장이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비록 사상 최고치 대비 5% 하락에 불과하지만 시장 내부는 이미 멍들고 있습니다. 강세장을 이끌던 종목들이 하나둘씩 매도세로 돌아서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이 선이 무너지면 투자자들의 심리적 지지선도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이제 낙관론자들조차 추가적인 대규모 매도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죠. 증시의 기초 체력이 바닥났음을 알리는 이 신호는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시장을 떠받치던 든든한 기둥들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입니다. 올해 증시 랠리를 주도했던 IT와 통신 섹터 종목의 80% 이상이 하락세로 돌아섰죠. 금융 섹터 역시 76%의 종목이 약세를 보이며 시장 전반에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진 상황입니다. 이는 시장의 기초 체력이 이미 한계치에 도달했음을 의미하는 위험한 징후입니다. 소수의 대형주가 억지로 버티던 눈속임 장세가 마침내 끝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누가 더 먼저 파느냐의 눈치 게임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매수세는 실종되었고 오직 매도 버튼을 누르려는 손가락들만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무너진 시장의 균형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투매 폭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시장의 모든 눈은 공포의 숫자 6,500선을 향해 쏠려 있습니다. S&P 500 지수가 이 마지노선마저 내준다면 본격적인 조정장에 진입하게 되죠. 고점 대비 10% 하락을 뜻하는 조정장은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6,500선 붕괴가 공포의 대이동을 부를 것이라 경고합니다. 하락에 베팅하는 풋옵션 비율이 급증하며 시장은 이미 비관론에 잠식되었습니다.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20% 이상 급락하는 침체장 진입설까지 돌고 있죠. 유가 상승과 중동 분쟁이라는 악재가 시장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작은 악재 하나에도 시장이 발작을 일으키는 극도의 과민 상태입니다. 과연 6,500선은 이번 위기를 막아낼 방어벽이 될 수 있을까요? 설상가상으로 에너지 시장발 공포가 전 세계 경제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중동 분쟁이 장기화되며 국제 유가는 마침내 마의 10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 역시 한때 119달러를 넘어서며 시장을 충격에 빠뜨렸죠. 유가 폭등은 물가를 다시 끌어올려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비용 상승은 기업의 생산 단가를 높여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치명타입니다.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줄여 소비 위축을 부르는 경기 침체의 전조이기도 하죠.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물가 때문에 손을 쓸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2008년 당시에도 유가는 147달러까지 치솟으며 위기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100달러 유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거대한 경제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안전자산의 대명사였던 미국 국채마저 이제는 투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년물 국채 수익률이 기준금리 상단인 3.75%를 단숨에 돌파했습니다. 시장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완전히 접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유가 폭등이 불러올 고물가 공포에 채권 가격은 속절없이 추락하고 있죠. 심지어 시장 일각에서는 추가 금리 인상 시나리오까지 다시 거론됩니다. 2년물 금리가 급등한다는 것은 단기 자금 시장의 숨통이 막힌다는 뜻입니다. 기업들은 이제 더 비싼 이자를 내고 돈을 빌려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2008년 위기 직전에도 국채금리는 이처럼 기괴한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채권 시장의 반란은 금융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지각 변동의 시작입니다. 채권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인 베어 플래트닝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며 곡선이 평탄해지는 현상이죠. 보통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급하게
급하게 올릴 때 나타나는 전조입니다. 2년물 수익률이 10년물보다 가파르게 오르며 금리 차이가 급격히 좁혀졌습니다. 지난 2월 0.74%였던 금리 차이는 어느덧 0.45%포인트까지 바짝 붙어버렸죠. 시장은 연준이 고물가 때문에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마지막으로 관찰된 것은 놀랍게도 2008년 리먼 사태 직전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베어 플래트닝은 경기 침체의 가장 강력한 선행지표로 해석됩니다. 수익률 곡선의 평탄화는 이제 시장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터지기 시작한 사모신용의 부실은 제2의 서브프라임이 될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이 어려운 기업들의 자금을 빌려준 이 시장에 최근 환매 요구가 급증하고 있죠. 특히 AI의 발달로 수익이 타격받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대출 부실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사모신용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30%에 달합니다. 이는 2008년 당시 부동산 모기지 부실이 금융 시스템을 붕괴시킨 것과 매우 닮았습니다. 금리가 높게 유지될수록 빚으로 버티던 기업들의 도미노 파산은 현실이 됩니다.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하면 시장의 유동성은 순식간에 말라붙게 되죠. 전문가들은 금융 시스템 내부에 이 보이지 않는 균열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모신용의 부실은 결국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거대한 폭탄으로 터질 것입니다. 18년 만에 나타난 이 세 가지 현상은 2008년 리먼 사태 직전과 판박이입니다. 당시 이 신호들이 동시에 나타나고 불과 4개월 뒤 금융위기가 폭발했죠. 2008년 S&P 500 지수는 무려 38.5%라는 기록적인 폭락을 경험했습니다. 당시 유가도 147달러까지 치솟으며 지금처럼 실물 경제를 처참히 짓눌렀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그 리듬은 소름 돋을 정도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과 고금리는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없게 만드는 족쇄입니다. 과거의 위기가 주택담보대출이었다면 지금은 기업대출과 채권시장이 타겟이죠. 월가의 거물들은 지금의 상황이 금융 시스템의 균열을 뜻한다고 경고합니다. 2008년의 교훈을 잊은 투자자들에게 시장은 잔혹한 대가를 요구할지 모릅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은 무리한 투자보다는 현금 비중을 높여 리스크를 관리할 때입니다. 2008년의 교훈은 시장의 경고를 무시한 대가가 얼마나 가혹했는지 보여줍니다. 고금리와 고유가가 지속되는 한 시장의 변동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매일 변화하는 지표를 주시하십시오. 돈지식 충전소는 앞으로도 월가의 숨겨진 진실을 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 위기의 순간 냉철한 판단력이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경제 지식을 충전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뵙겠습니다.